평범했던 일상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만남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점차 집착으로 변질되고 급기야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죠. 가벼운 만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건은 현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온라인 데이팅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정비소에서 묵묵히 일하던 데이브 크루겔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존재였죠. 이전에 사랑했던 여인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터전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외로웠고 퇴근 후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는 일상이 점점 무료해져 갔어요. 외로움이 깊어져 갈 무렵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데이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2년 당시 온라인 데이팅은 지금만큼 보편화되지 않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데이브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에서 만난 첫 번째 상대는 리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이해심 깊은 성격으로 데이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죠. 리즈는 데이브와 비슷한 나이대의 이혼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지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진지하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에게 무거운 약속이나 구속감을 주지 않는 편안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데이브도 리즈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가끔 만나는 정도의 느긋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같은 앱에서 또 다른 여성이 데이브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리 페러라는 이름의 두 번째 여성이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데이브가 리즈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로 이런 복잡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처럼 보였거든요. 데이브로서는 두 명의 매력적인 여성과 동시에 만날 수 있게 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캐리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로 쿨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으로 보였어요. 데이브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전혀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캐리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유롭던 태도는 점점 사라져갔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듯 보였던 그녀가 갑자기 데이브에게 진지한 교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더니 급기야 리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떠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던졌습니다. 데이브는 갑작스러운 캐리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리즈와의 관계를 즉시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데이브가 명확한 답변을 주저하자 캐리는 화를 내며 정말로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죠. 데이브는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했던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캐리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들이 데이브의 휴대폰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집요하고 위협적인 내용들로 변해갔죠. 메시지의 어조도
점점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더 무서운 건 그녀가 데이브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데이브가 어느 시간에 집을 나서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심지어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주간 지속되자 데이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 치부되었거든요. 당시 스토킹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나 사회적 인식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경찰들도 이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캐리의 스토킹 행위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직접 데이브의 직장 주변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데이브의 직장 동료인 크리스가 의심스러운 여성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캐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교묘하게 숨어다니면서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추적당하지 않게 행동했어요. 데이브가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면 항상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리즈까지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리즈에게까지 해를 가하려고 했던 거죠. 리즈의 집 주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차량 소음이 들리거나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밤 리즈의 집 현관문 근처에서 작은 방화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충격은 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리즈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브 역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죠. 그는 자신심 때문에 리즈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캐리의 집착적인 스토킹으로 인해 데이브와 리즈는 각자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데이브는 리즈와 다시 연락을 취하며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끔찍한 경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원했거든요. 캐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더 이상 스토킹 메시지도 오지 않았고 주변에서 수상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캐리의 가족들이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캐리의 집을 수색했을 때 집 안은 어수선한 상태였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사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은 당연히 데이브였습니다. 캐리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데이브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스토킹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를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데이브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못해 캐리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죠. 데이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 없이는 경찰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캐리의 집에서 발견된 각종 물건들을 살펴본 초기 수사팀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태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과 이상한 메모들을 보고 자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 투입된 베테랑 수사관 도티는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2년 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
그리고 실종 며칠 후까지 이어진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발견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캐리가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시신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데이브와 주변인들에게 보내진 그 수많은 협박 메시지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IT 전문가 토니 카바나가 수사팀에 합류했고 치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범은 IP 주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갖 우회 서비스와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의 발신 패턴과 사용된 기기들을 역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 카운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셰나 고틀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셰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공무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죠. 수사관 도티의 추론은 이랬습니다. 셰나가 캐리를 살해한 후 마치 캐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데이브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계속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행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셰나와 데이브, 그리고 캐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셰나가 데이브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를 스토킹하며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데이브가 집안에 보관하던 권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얼마 후 인근 공원에서 총상을 입은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발견된 시신은 에이미라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셰나가 용의자로 급부상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녀가 진짜 범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물증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담한 함정 수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셰나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그녀가 진범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사팀은 셰나에게 데이브가 체포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그녀의 협조를 요청했죠. 예상했던 대로 셰나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데이브와 에이미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공모했다는 엉뚱한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자신의 범행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셰나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셰나의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모순점들이 드러났고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이 이를 복원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범행 과정을 담은 셀카 사진들과 영상들이었죠. 셰나는 자신의 범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모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캐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셰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셰나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저지른 연쇄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긴 수사 과정 끝에 시작된 재판에서 셰나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리는 스토커라는 누명을 쓴 채로 목숨을 잃었고 데이브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리즈는 원했던 사랑도 자유도 모두 잃어버린 채 씁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에이미라는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도 생겨났고요.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없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어요.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집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4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만남에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수법과 그에 맞선 수사 기법들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대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서늘한 결말까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죠. 온라인 데이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